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강주치의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건강주치의로 지정된 특정 의원에만 환자를 몰아줘 특혜를 주는 제도라며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이용 대상은 65살 이상 노인과 12살 이하 어린이입니다. 주치의는 건강검진과 방문진료와 예방접종을 해주고 큰 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합니다. 농어촌 읍면과 제주시 원도심 등 7개 시범지역 의원에서 빠르면 10월부터 도입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대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포함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 공약에 노인 소아질환 중심 단계별 주치의 등록 활성화로 전국민 주치제 추진이라는 내용이 반영돼서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에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동네 의원들이 많이 모여있는 제주시 서사라 사거리입니다. 건강주치의 제도가 정착하려면 의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최근 제주도 의사회는 제주도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의사 혼자 운영하는 1인 의원은 방문과 원격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해 의사가 여러 명인 의원만 건강주치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주치의에게는 진료비의 최대 30%까지, 환자는 연간 5만 원까지 제주도가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결국 건강주치의를 할 수 있는 의원들만 환자와 인센티브를 독점해 소규모 동네 의원들은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입니다. 공동 개원한 병원만 해당이 될 것 같아서 1인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공동 개원한 쪽 다 가버릴 것 같아서 좀 그것도 문제 같아요. 한마디로 한 병원에 모든 거 환자 몰아주게 되는 거예요. 대한의원협회도 건강주치의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어 새로운 의정 갈등에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택시 호출 서비스 수수료의 불법 전가에 이어 도내 한 택시 업체가 지입차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주도는 모 택시 운송 사업자가 기사에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천만 원의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수리비 등 유지 비용을 전가한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차량을 구입하고 유지비 등을 책임하며 운행하는 법인 택시의 지입차 운행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방치된 제주 헬스케어 타운의 활용을 위한 용역이 중단됐습니다. GIDC는 사업비 7억 원을 들여 의료타운 유지와 주택건설 사업 추진 등 수익성 확보 방안을 찾기 위한 제주 헬스케어 타운 조성 사업 세부 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10월까지 중단했습니다. GIDC는 세부 계획을 추진하려면 도시개발 계획 변경 등을 위해 제주도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헬스케어 타운은 서귀포시 동홍동 일대 153만 제곱미터에 1조 5천억 원을 들여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지만 실제 투자는 6천억 원에 그쳤고 2017년 이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수장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상수도 공급과 원인 자부담금 부과 방안을 검토하면서 7개 대규모 개발 사업 물공급안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애월포레스트 사업만 인근 지하수를 활용하는 정수장 신설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내년 7월 마무리되는 5년 단위 상수도 정비계획 용역 과정에서 하나의 대안이 검토된 것뿐이라며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말이 이제 익숙해질 만큼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번화했던 상점가에는 이제는 한계에 달한 듯 임대 표시가 부쩍 늘고 있는데요. 실제 자영업의 현실은 어떤지 권혁태 기자가 거리를 돌아봤습니다. 제주의 명동이라 불리며 늘 제주의 땅값 기준이 될 만큼 번화했던 거리. 하지만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이곳은 쇠락의 상징처럼 변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비가림 시설이 갖춰진 골목골목들은 활기를 잃고 옛 기억만 남겨진 채 낡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50m 남짓의 이 골목에 들어선 상점은 모두 16곳입니다. 직접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곳 상점 16곳 중에 8곳이 문을 닫거나 임대 표시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골목을 돌아보자 폐업을 하고 가게를 정리하는 곳이 눈에 들어옵니다. 남은 물품들을 정리하고 이사를 준비하는 손길에는 지난 아쉬움과 함께 과연 대책은 있는지 의문이 묻어납니다. 임대 건물 가진 사람들도 죽을 맛이지. 장사가 좀 되고 인구가 돌아야 집세도 올리고 나그네도 좀 벌어야 그때 하는데 뭐 재미가 없잖아요. 수고하면 뭐 임대료 내기야 땀 나면 누가 임대료 내면서 고생하라고 하겠어요. 새로운 도심이라고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아파트촌을 배경으로 호황을 누렸던 큰 길가 상점들. 240m 구간에 10곳의 상가가 있지만 4곳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2년 전부터 조짐이 보이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가 결정타가 됐습니다. 중국 손님들이 뭐 가끔 오셔서 구매해주면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여기 거주하시는 도민분들이나 뭐 내국인 고객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지도를 펼쳐놓고 지난 2014년과 지난해의 사진을 비교해봤습니다. 한 곳도 없던 임대 표시는 지난해 처음 생겼고 올 들어서 4곳으로 늘어난 겁니다.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물 2, 3층 공간의 상황은 더 암울합니다. 빛바랜 임대 현수막이 침체의 시간이 짧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예전에는 1층 거의 다 나갔었는데 요즘은 1층까지도 상가 경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1층도 많이 비어 있어요, 요즘은. 지역 경기의 현재 상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2023년 1분기 111.3에서 지난해 1분기 123.4까지 올라갔다. 올해 1분기에는 최근 3년 중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21일부터 지급되지만 근본적인 자영업 대책이 없다면 과연 마중물이 제대로 흐를 수 있을지 거리의 걱정거리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오염된 백신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아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제주시 구자읍의 한 양돈장에서 돼지 한 마리의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됐고 2차 검사를 실시해 3마리에서 항체를 확인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 농장에서는 최근 지난해 항체 집단 검출 사태를 일으킨 오염 백신을 돼지에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제주시가 백신 폐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출된 항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내졌으며 돼지열병 항체로 최종 확인되면 살처분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제주 여행 과정에서 생기는 항공과 숙박, 렌터카와 관련해 피해 구제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 구제 신청은 626건으로 2022년 422건에서 해마다 늘어 2년 새 48% 증가했습니다. 항목별로는 항공이 55%로 가장 많았고 렌터카가 23%, 숙박이 20% 순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취소 위약금 피해가 절반 이상이었고 숙박업의 경우 70% 이상이 예약 취소 위약금 분쟁으로 조사됐습니다. 제12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모레까지 이어지는 이번 포럼에는 니코스 메르차니디스 국제크루즈선사협회 유럽지역 전무이사가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유럽의 성공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제주는 이슈 포커스 세션에서 첫걸음을 내디딘 준모항 활성화 방안을 의제로 삼아 지속가능한 크루즈 산업 발전 전략을 논의합니다. 또 최신 크루즈 상품을 비롯해 국내와 중국, 동남아의 크루즈 기항지의 관광 상품도 전시됩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인과응보이자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이 석방 124일 만에 다시 구속돼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라며 특검과 법원은 범죄를 남김없이 끄집어내고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